날씨가 참 좋아요. 여기가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급하게 카톡까지 드려가지고 많이들 오실 것 같은데 오늘 네. 뭐 아마 바쁘신 분들도 있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 초반에 간단하게 모든 걸 다 정리를 일단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매월 이제 4월, 7월, 10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 간단하게 종합적인 설명을 먼저 한번 해드리고요. 그래서 막 형식을 갖춘다기보다 저희들 너무 잘 아시고 카페에서도 여러 번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캐주얼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요. 앤드류 쌤이 저기 밖에서 계속 지금 저기 답변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 질문.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달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오늘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예, 특별히 관심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뭐 혹시 말씀해주기 좀 그러시면은 저희 앤드류 쌤한테 타이핑해 주시면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 쌤한테서. 자, 그럼 지금 몇 분이요? 네. 지금 오늘 꽤 많이 5분, 들어오셨어요. 한 1분만 기다렸다 갈게요. 1시 5분부터. 네. 뭐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지만 현재 여기하고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는 4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오후 1시예요. 네. 그럼 다 먹은 거야? 아침들은 드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디오 켜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년 예. 이제 올해 7월, 10월 뭐 내년 초에 예. 와서 타우랑가 오면 다 이웃집에서 사실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이렇게 타우랑가 가면 만날 분들이니까 사실 편하게 비디오 켜고 누구네 집이구나 이렇게 서로 같은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그래서 비디오 이제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켰다가 껐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지금 여원이 진명 있는 집도 있고. 네. 잔우. 이쪽에 이렇게 하는. 우리 앤드류 선생님도 인사 한번 인사 해주세요. 한번 해야죠. 어차피. 앤드류. 앤드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짝이는 앤드류. 아마 카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어 잡고 막. 어제 그죠? 뭐 다 아시겠지? 어제도 잡았어요? 네. 어제는 네. 생선만 잡았습니다. 예. 7월에 이제 쇼텀으로 오시면 이제 앤드류 쌤하고 주말에 액티비티 이제 가실 거고요. 이렇게. 네. 지금 일단 이제 우리가 먼저 준비한 대로 빨리빨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는 지금 2만 명대고 한 3월 중순에 이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는 최고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백신 패스도 이제 사실은 이제 사라질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백신 뭐 의무화로 뭐 경찰이나 학교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병원에서도 그만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사실 자가격리하거나 그렇게 백신 의무화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리가 조용합니다. 요즘엔 뭐 다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그죠? 많고 교통이 그래서. 하나도 안 막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7월부터 이제 외국에서 여행객들이 와서 자가격리 없이 이게 백신을 맞고 오시는 분들은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올렸지만 17세 이상부터 16세까지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 없고 17세부터는 백신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를 갖고 뉴질랜드에 오면 공항에서 바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면 자가격리 안 하고 바로 뉴질랜드에 뭐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뭐 다 하실 수 있고요. 양성이 나오면 그 사람들만 자가격리를 해요. 현재는 일주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자가격리가.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물론 출발 48시간 전에 음성 결과서도 필요하고요. 한국에서 받아갖고 와야 되고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변할 거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자가격리 면제됐고 한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랑
음성 결과 갖고 오면 바로 뉴질랜드에 와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격리가 없어져서요.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처음에 진짜 좋은 일주일 소식인 것 같아요. 바로 나가서 움직이실 수 있고 이제 활동이 가능하니까.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사실 사망자가 총 6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생긴 이후로 대부분 이제 노인들 지병이 있던 노인들이 61명 사망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2차 백신 접종률이 95%가 넘어요. 그다음에 지금 부스터샷도 지금 한 65% 맞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낮아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은 백신 패스가 꼭 맞으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55% 정도가 지금 1차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들 많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아까 얘기했듯이 16세까지는 꼭 백신 안 맞아도 뉴질랜드 입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학교는 지금 정상 한국은 지금 뭐 온라인 오프라인 아마 섞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학교 가고 뭐 온라인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초중 고등학교 중3까지는 다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만 네, 고등학교에서만 저기 이제 시니어라고 해갖고 이어 11에서 이어 13는 온라인 수업하고 있고요. 이어 9, 10은 보통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너무 많은 학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아마 피크 시점인 3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아마 정상 수업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한 네. 2, 3주 뭐 네. 길어야 뭐 2, 네. 3주.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 것도 지금 최근 2, 3주 된 거거든요. 2주째. 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음, 뭐 요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학교 등교 수업을 할 거고요. 음. 이어 4부터는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좀 네. 요즘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작년까지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녔었는데요. 올해 이제 초에 개학하면서부터 마스크 쓰기 시작했어요. 이어 4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갈 거예요. 이제 7월 달, 10월 달 입국하는 집들은 이제 항공권을 어떻게 살 건지, 그다음에 이제 비자 문제.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방문 비자로 오셔야 되니까 네. 그런 이제 방문 비자를 이제 준비하시는 방법 같은 거 저희들이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달부터 해외 이민성 사무소가 비자 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날짜도 아마 앞으로 조금 당겨질 거라고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던 총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일정들은 오미크론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이 되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앞으로 쭉 이렇게 일찍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좀 희망도 아직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다가 이제 이게 많이 퍼지면서 빨리 이제 열려고 하는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굿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여기까지 뭐 혹시 뭐 여기까지는 뭐 궁금하신 건 없겠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럼 일단 7월 입국부터 설명을 아니, 드릴까요? 4월 달부터 할까요? 제가 지금 4월 달 거 좀 쉐어 좀 할게요. 화면을 이 글씨가 어디 있지? 어느 거 찾으세요? 파티시펀트, 세큐리티 어디였지? 이게 어디 갔지? 종이. 파일 쉐어하는 데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어디 있지? 없어져요. 어떻게 됐지? 파일 쉐어하는 거 혹시 지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늘 있었는데 앱은 아니죠, 양상님. Recreation View도 아니고. 쉣. 음. 어디 있죠? Participant Security. 갑자기 그 코드가 없어졌네요. 쉐어 뭐 파일 바탕화면 쉐어하는 거 그 보여주는 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쉐어 바탕화면 공유하기. 안 보이죠? 엄마가 왜 공유하기 누르세요? 아니 뭐 아니야 그 혼자 하는 얘기. 는 보이는데. 공유. 누르신다고요? 잠깐만. 애들이 보여요? 아, 네.
아, 쉐어 스크린 여기 있구나. 아하. 지금 쉐어 스크린 하고 좀 전에는 안 보였죠. 있어 이게. 일단 양 사장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이제 4월에 오는 경우는요, 저희가 2연 9부터 학교마다 이렇게 할당된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학교당 고등학교에 4, 5명의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 혼자만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월부터 저희가 이제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보통 이제 7월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 사장님 지금 요 내용은 아마 다 보셨겠죠? 요 내용은 지금 보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우리가 5단계 표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지금 3월 4일까지는 이미 다 시작이 돼 있어요. 어제부터 호주에서 백신 맞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가격리 없이 지금 어제 들어왔고요. 어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학생들에 해당되는 게 3단계잖아요. 3단계인데 4월 13일 날부터는 요거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게 고2 학생이라고 잘못 적혀 있네. 중2에서 고3까지 뉴질랜드에서 1000명을 특별히 입국 허가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제 장기 학생으로 이제 총 5000명한테 이제 입국 허가를 해주는 건데, 이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 먼저, 또 부모님들도 비지터 비자로 같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2008년생이죠. 2008년생이 미니멈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고학년 중2, 네네. 그 학생들은 일단은 혼자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때 이거는 지금 학생 혼자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저희가 특별히 요 제한된 학생 한 학교당 한 5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고 어머님이 나중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만 먼저 보내도 보내도. 되죠. 아이들만. 네. 만약 중학교 2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만 먼저 보내면 학교 입학해서 홈스테이 생활하고 우리 유학원에서 가디언 관리형 유학으로 한 학기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합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입국은 사실은 이제 4월 13일부터 입국 허가를 하지만 학교 입학은 7월 학기 입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5월, 6월 중에 입국 허가를 받고 6월 말 7월 초에 큰아이는 학생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그러니까 실제 입국일은 7월에 이제 맞춰져 있고요. 4단계도 마찬가지로 조금 앞으로 당겨질 것 같아요. 5월이나 6월 정도까지도 쭉 당길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자 면제 국가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유학생 여기에 이제 아버님들 특히 이제 많이 오실 거예요. 타우랑가의 가족들 보러. 그렇죠. 우리 이제 여행이나 관광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가족 지금 말씀하셨는데 7월 달에 일단 관광 비자로 와서 3개월 이내에 일단 체류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계획하시는 분들은 7월 달부터 이제 바로 관광 비자를 가지고 관광 비자라는 게 간단해 온라인으로 NZ ETA 전자 사증만 구입하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오시는지 계실 거고 와서 일단은 학교에 그러니까 여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10월 달에는 이제 완전히 개방이죠.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두 달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5단계 10월에는 비자 신청이 10월부터 가능한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서 10월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월부터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비조 수석을 할 경우에 한 4주가 걸린다고 보면은 11월쯤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10월 계획으로 그렇죠. 보시면.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 갖고 오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지금 올리브 실장님 말씀대로 10월에 신청해서 11월 중에 이제 비자 나오는 대로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또 다른 방법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지터 비자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비지터 비자로 그냥 여행객으로 관광 목적으로 먼저 들어와서 마지막 텀4 학기를 뭐 7, 8주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년도 학생 비자로 전환해서 체류 연장하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네.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자가격리 면제되는 뭐 그런 내용들 지금 적혀 있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은 뭐 이게 1000명이니까 아까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 먼저 뉴질랜드로 뭐 7월 달에 비자를 갖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학교에다 이제 입학 수속하고 비자 신청하는 것도 네. 저희들이 해드릴 거고요. 네. 이 특별 입국 허가 받는 학생들은 지금 9학년부터 들어가니까 일단 자가격리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키위나 한국 홈스테이 가정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다 연결해 드릴 거고요. 그 백신 접종 증명서는 17세부터 필요하니까 아마 학생만 오는 경우에 이렇게 백신 접종 증명서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48시간 전에 코로나 음성 결과서 필요하시고요.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학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텀 3, 그러니까 저기 3학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7월 25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7월에 이렇게 학생만 먼저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 수속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이제 고지서를 받아서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학비를 내고 총 그 컨펌드 오퍼라고 해가지고 입학 허가서하고 영수증을 받으신 후에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학생 비자 신청은요. 한 4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초 입국을 목표로 하신다면 4, 5월에는 비자 수속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지금 9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다 보통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체스트 엑스레이라고 가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거 찍어서 비자 수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네. 부모님들도 비지터 비자로 같이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네. 아이 데리고 와서 여기 학교 입학하는 거 보시고 7월 25일 날부터 학교 시작하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같이 계시다가 한국에 귀국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학원에서 이제 그렇게 혼자서 홈스테이 하는 친구들, 뭐 해밀턴에 기숙사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수속 가능하니까 로토루아, 해밀턴 기숙사 학교, 타우랑가 홈스테이 유학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우리가 7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죠. 10월보다 7월이 조금 이게 현재 저기 교육청이라든지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7월은 쇼텀 스튜던트라고 단기 학생만 받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단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 비자로 학교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들이 비자 없이 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쇼텀인 경우에는 NZETA 비자라고 그냥 방문 비자를 받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비자 없이 3개월 동안 일단 수업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이제 물론 어머님들은 와가지고 이제 관광을 하시는데 한 가지 이제 이게 이제 이 7월 단기에서 저희들이 10월로 그러니까 한국에 귀국을 하지 않으시고 장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오시자마자 학교 수업을 시작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때를 관광 목적으로 오는 걸로 해서 비자를 준 거기 때문에 그 이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 사장님 생각에는 처음에 오셔가지고 적어도 몇 주 정도는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입학을 하실 경우에 저희들이 난중에 이제 장기 비자를 신청할 때 처음에는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행을 하고 이렇게 여러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장기로 있게 되면 참 이익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 더 있고 싶어져서 비자를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카바레타라고 해서 편지를 쓸 예정이거든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이 네. 부분은 뭐 제가 좀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예. 개인적으로도 다 상담을 해드렸지만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뭘까 고민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아빠랑 잠시 같이 오시는 엄마들도 계실 거예요. 7월 달에 아빠가 와서 현지 정착하는 거 좀 보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7월 만약에 7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입국 가능해지는 날이 되면 아버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아빠가 뭐 일주일, 2주일 겨우 어렵게 휴가를 냈는데 여기 와서 엄마랑 같이 시장 다니고 뭐 접시 사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 뭐 2주 휴가를 다 보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차라리 맞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오자마자 오클랜드 공항에서 남섬으로 그냥 바로 가세요. 그러니까 짐은 이제 어디에다 우리가 이제 오클랜드에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일하는 여행사도 있고 한인 여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쪽에다가 짐을 맡겨놓고 간단하게 여행짐만 가지고 남섬에 가서 퀸스타운이랑 쫙 한 바퀴 먼저 돌아요.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물론 가족끼리 뭐 캠퍼밴 빌려서 가셔도 되고 아빠들이 계시면. 그래서 오자마자 오클랜드에서부터 일단 예전에도 그런 집들이 있었죠. 네, 네. 오자마자 남섬 여행 가족들 아빠랑 같이 쫙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랑가로 뭐 비행기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남섬에서 아니면은 뭐 오클랜드 가셨다가 저희들이 이제 픽업을 해드리니까 공항에서 그래서 오셔서 이제 여기서 또 요 주변에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좀 쉬면서 준비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렌트집 같은 건데 이제 숙소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판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학교를 막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천천히 2주 뒤에 3주 뒤에 들어가는 게 사실 나중에 비자 신청할 때 부담이 상당히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기나 목적 같은 거 입국에서 다 입국 목적 자체가 관광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단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수속을 하시고 입학 허가서를 받으시더라도 가능하면 입국할 때는 그런 서류들을 가지지 않고 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뭐 단기니까 아, 뭐 예. 학비 자체도 네. 한국에서 물론 내도 됩니다. 관광 비자에서 3개월 미만 학비만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둘러보고 이 학교가 마음에 드니까 그 학교에도 학비를 냈다. 뭐 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더 좋고요. 뭐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짧게 뭐 7, 8주 학비만 낼 거예요. 한 주에 300불이니까 아니죠. 단기인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해도 그냥 장기 학생으로 장기로. 보겠죠. 단기 학생이 아니라 어차피 연장하는 친구들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한 200만 원 정도 뭐 처음 학기는 뭐 요 정도만 내고 다니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뉴질랜드 오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학교 있으면 바꾸셔도 되니까 그것도 타워랑가 있네요. 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로 비용이 이제 그거가 아니 되죠. 그러니까 그 학교 장기로 연장할 거니까 네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다가 네. 낸 돈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서류 작업만 했고 입학 대기 자료해놨어요. 이렇게 타워랑가에 네. 왔는데 뭐 보니까 동네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보고 학교를 네. 보니까 예. 뭐 이 학교가 내가 원래 이제 입학 신청해 음. 놓은 학교보다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 학교를 바꿔서 여기다 단기 내고 거기서 계속 연장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7월에 입국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저희 타우랑아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실에 한 명의 인터내셔널 학생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씨가 때문에 말라 있죠. 씨가 예, 말라.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으신 거죠. 나중에 10월이나 내년에 들어오시는 가족보다. 그죠? 7월, 8월, 9월, 10월 뭐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사실은 학생 비자를 받기 전에는 한국에서 신청해서 받기 전에는 어쨌든 이제 관광 목적의 비지터로 입국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비를 다 낼 필요 없고 뉴질랜드에 와서 학교 보고 학비를 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학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년 반 거의 3년째 지금 유학생이 안 들어오고 들어왔죠. 나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네. 모든 학교에 자리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네. 학교 뭐 미리 물론 당연히 뭐 네. 결정하신 대로 그냥 입학 허가서 받은 학교 입학해도 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차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사립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한 곳이 지금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말고는 다 지금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거는 뭐 과연 이제 렌트 집이 예. 장기 집으로 이제 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체류 비용이 집값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게 지금 제일 큰 걱정이고 사실 7월에 왔을 때 맞습니다. 물론 예.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뭐 경제적이고 좀 실속 있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집들을 여러 개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도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옵션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열어놓고 네. 뭐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제 비자 신청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올리브 실장님이 비자 하고 계시지만 그 이제 7월 입국에서 비자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이제 9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기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오실 때 ETA 비자를 받아 오실 때 이거에 허가를 받는 게 나는 관광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오신 거잖아요. 3개월 3개월 체류. 미만으로. 근데 와가지고 나는 학교에 지금 공부하러 가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민국에서 굉장히 이거 좀 황당하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진짜 동기가 뭐냐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7월에 단기로 오셨다가 장기로 연결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양 사장님 아까 말대로 이렇게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비자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일단은 단기로 들어가서 12주를 하는데 7월에 오시니까 7월, 8월은 여기서 단기로 하시면서 제가 9월에는 비자를 이제 장기 비자를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 비자 신청할 때 만약에 이게 학교가 바뀌지 않는 6학년 미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4텀하고 내년 1년 해가지고 5텀 비자를 이제 장기로 해서 이제 비자 신청이 9월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9월에. 예, 9월에 들어가는데 비자가 보통 요즘 나오는 기간이 4주에서 5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 초에 비자가 들어가면 한 4주 걸린다고 쳤을 때 10월에는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 목표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10월부터는 누구나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들어갔다가 10월 되면 이제 학생 비자가 여기서 바로 이제 발급이 돼서 자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저희들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연결되는 거. 근데 이제 여기는 한국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 비자를 이민성에 넣었을 때 이민 담당자에 따라서 해석을 참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요. 똑같은 규율을 보고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이제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처음에 관광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장기로 있으면서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와서 이 비자 신청이 4주보다 더 길어진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9월에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그 7월에 들어오셨으니까 3개월이면 그 ETA 비자가 만료가 돼요. 그 만료되는 시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민성에서 다른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임시 비자가 나옵니다. 그 임시 비자를 영어로 인테림 비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 임시 비자가 나오게 되면 인테림 스튜던 비자라고 해가지고 그 비자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생으로 여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전에 이제 학생 비자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체류는 괜찮으신데 이 비자 나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까 이제 양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너무 좀 길어진다 싶을 때는 그냥 저희가 기각을 하고 비자를 기각을 하고 아니죠. 그거를 이제 withdraw를 취소를 하고 기각이 아니고 그죠. 취소를 하고 한국을 가서 비자를 받아오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리스크가 한 20%? 10%?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그냥 4주 뒤에 비자 나와가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으시고요. 근데 요런 10%에서 20%는 아주 까다로운 담당관이나 이민관을 만났을 경우에 네, 그죠. 근데 뭐 그게 그래도 뭐 사실 우리가 이민성에서는 그 우리가 뭐 관광으로 왔는지 유학으로 왔는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염치와 양심에 따른 네. 그 편지만 이민성에 보내주면 돼요. 나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왔는데 관광하다가 학교 살펴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단기로 다녔고 장기로 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명을 하면 이민성에서 비자를 기각 디클라인 해서 뭐도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은 지금 한 10% 20%도 사실은 안 될 것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같고요. 그리고 그 기각하는 기간까지도 굉장히 질질 끌어요. 그죠? 인테림으로 이런 엄청 오래 걸리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은 뭐 비자 관련된 건 사실은 이민법무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하고 네. 저희들이 이민법무사가 아니까 어떤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는 예. 이미그레이션 어드바이저가 아니니까. 네.
평생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들 도와드리면서 나왔던 경험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령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7월 만약에 10일 날 왔다고 그러면 3개월이니까 10월 9일까지, 7월 10부터 10월 9일까지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한 7, 8주 정도 단기로 여행 다녔다가 이제 어머니들이 한국에 뭐 사정 뭐 일보러 한국에 갔다가 다시 뭐 학생 비자를 받아갖고 들어오시는 거, 이건 뭐 100%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올리브 실장님 얘기한 대로 최소 10월 9일 끝나기 한 달 전에는 어머니들이 이민성에 학생 비자를 신청을 넣을 때 그 내년도 그 다음에 2023년 12월까지 공부한다라는 학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계획을 같이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에 귀국하는 가족들도 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죠? 아직 정확하게 뭐 확정된 집은 뭐 한 3-4집 정도고 갈까 말까 연장할까라고 고민하시는 집도 한 3-4집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7월 8일 날이 텀2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귀국하시는 분들은 7월 10일 전후로 해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국으로 귀국하실 거예요. 최소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만약 오셔서 그런 렌트집을 또 차량하고 살림하고 같이 통째로 인수를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그런 집 얻어서 3개월 정도 임시로 살고 있다가 학생 비자 나오면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고, 안 되면 한국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면 뭐 그 집을 10월 달에 오시는 분한테 인수를 도로 하는 거죠. 네, 그분한테 팔고 팔고 가는 가시든 거죠. 아니면 네. 단기로 잠깐 빌려주고 가시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게 사실은 비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랑 그 집이랑 딱 매칭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귀국하는 가족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마운트에 한 집이 있고 시티에 한 집이 있고 베들레헴에 한 2집 정도 있는데 귀국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유학원하고 가까운 오트모타이 브룩필드 쪽에도 한 집이 계시는데, 오트모타이 버로 스트리트도 여기 시티에 하나 더 있고. 근데 이런 가족들이 지금 확정된 게 우리가 지금 여쭤보기 좀 미안하죠. 7월 달에 갈 거냐 말 거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보통 이제 사실 7월에 가는 것보다는 연말에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기서 아마 제 생각에 반은 연장을 하시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3-4집 그러면은 예. 아마 귀국한다 그러면 동네별로 한 집 정도씩 정도, 오트모타이 하나, 시티에 하나, 뭐 마운트 쪽에 한 집, 뭐 요 정도는 네. 이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어받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 이어받는 거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인터넷 같은 거를 설치할 경우나 또는 뭐 이게 저희가 1년 장기 비자가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설치가 안 돼요. 은행 계좌 여는 네네. 거하고 인터넷 예, 설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만약에 물려받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인터넷을 3개월 동안 그분들 이름으로 이제 놔두시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를 이제 장기로 받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환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 생활하시기가 훨씬 좀 편하실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 가족별로 저희들이 네. 좀 입학하는 학교랑 보고 네. 이제 각 가족 이제 한 가족 저희들이 네. 연락을 하면서 이런 렌트집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음, 임시 숙소 에어비앤비나 홀리데이 하우스로 갈 거냐, 아니면 교민이나 키위 집에 딸린 작은 플랫 같은 거,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부엌이 따로 있는 데를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집 찾는 작업도 7월에 오시겠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아마 바로 이제 이거 끝나고 찾아드려도 나서 되죠. 예. 3, 4월 중에 이런 네. 작업들을 아마 각 가족들이랑 따로 연락하면서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예. 이제 7월 가족, 이제 이 내용도 저희들이 정리된 내용도 각 가족들한테 제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기 정리된 내용은.
지금 이제 7월 입국 가족들 준비물 같은 거 왕복 항공권이 일단 비지터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NZ ETA 그 전자 여행 사증 필요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 관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라는 걸 작성할 때 그때 입국 목적을 관광, 친지 방문, 유학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관광으로 아마 체크를 하실 거고요. 네. 학교 입학 서류들은 뭐 가능하면 뭐 꼭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 두고 오시는 것도 좋고. 다시 이제 왕복 항공권을 준비를 꼭 편도, 그러니까 비자, 한국에서 학생 비자나 가디언 비자 1년짜리를 받으시면요. 편도 항공권만 갖고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행자로 오시는 거니까 꼭 귀국하는 표가 필요한데 일단 예약을 해야 돼요. 나중에 사정에 따라서 환불받거나 날짜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귀국편, 뉴질랜드 도착하는 날짜는 픽스가 되지만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들은 뭐 오픈으로 하든지 환불되든지 아니면 날짜 변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자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7월에 오시는 집들은 7월에 오시는 분들은 비자 준비를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저희가 그 어떤 동기에 대해서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오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9월에 비자 신청할 때 여기 병원에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풀 메디컬 신청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실 때 다른 서류들은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중요한 게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한국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통 이제 저희가 학생 한 명에 16,500의 생활비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12,000불 정도가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아이 2명이 되는 경우에는 한 46,500 정도의 증명이 필요해요. 근데 굳이 여기 뉴질랜드 잔고가 전부 46,500이 필요 없고요. 한국의 아버님 잔고를 영문으로 떼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실 수는 없고 9월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 잔고 증명이 일주일 내 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메일로 한국 영문 잔고를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요즘은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이 은행 영문 잔고를 떼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실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공동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공인인증서. 그죠. 공인인증서인데 요즘 뭐 공동인증서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가지고 오시기를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서 일이 수월하세요. 여기서 이제 다 프린트 하시고 서류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신경 써서 쓰셔가지고 오시면은 여기서 학생 비자 신청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이제 뉴질랜드 들어오실 때 가장 질문이 이제 한국에 있는 돈을 어떻게 뉴질랜드로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네. 내가 OTP 저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 외국에서 내가 네.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을 해서 한국에 있는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한 옛날 공인인증서, 공동증명서, 공동인증서, 예. 그거하고 OPT나 아니면 보안카드 같은 거 이런 거 뉴질랜드에서 한국 은행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비자 신청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경찰 신원조회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요즘 다 온라인으로 다 발급이 되거든요. 민원 포탈 이런 데 가면 이런 비자 신청 관련 서류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직접 한국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발급 가능하니까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게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요런 것들을 뭐 USB나 휴대폰에다 담아갖고 꼭 오셔야 편하실 것 같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영문 주민등본으로 하나 떼가지고 오시면은 편리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갖고 오셔도 되죠. 갖고 그런 거는 오면은 뭐 좋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영문으로 예. 발급해야 되고 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이 있잖아요. 음. 이것도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7월에 오실 때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뗄 수 있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아빠가 띄어서 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꼭 원본이 필요 필요하지는 없습니다. 않아요. 모든 서류는 다 예. 사본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빠가 그때 우리 비자 신청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몇 가지 그 정도만 좀 보내주셔도 뭐 비자 신청할 수 있고요.
증명 사진도 많이는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가 여기 오면 이제 저희가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다 올리기 때문에 뭐 1인당 하나에서 2장 한두 장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어머님들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요. 한국에서 잘 찍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자 신청은 네. 이제 우리가 이민성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가서 신청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본을 스캔하고 아마 지금 예. 증명사진도 스캔해서 거기다가 온라인에 다 올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연장할 때도 계속 쓸 수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네, 편하게 새 돼 사진으로요. 있습니다. 비자 신청하는 거는. 7월 입국하는 초기에 이제 우리가 입국하시는 분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네. 이제 7월 입국 가족들이 처음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 오클랜드로 공항 픽업을 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오클랜드에서 타우랑아까지 차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이나 저희하고 연관되어 계신 이제 분들이 올라가서 일단 픽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렌트집하고 임시 숙소 입주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장 보는 거라든지 일단 여기 단기든 장기든 사는데 전혀 힘들지 않으시게 처음에 이제 정착할 때 하는 모든 일들을 해드리고 이제 휴대폰 개통도 가능하면 오클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휴대폰 개통부터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렌트카 또는 자동차를 만약에 장기로 계실 거면 아예 자동차 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처음에 오시면 이제 운전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운전 연수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다른 자동차 보험하고 이제 유학생 의료 보험도 가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는 현재 지리 안내도 해드리고 아이들 교복도 구입해야 되고요. 학교 입학 준비에 따라서 뭐 도시락 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같이 사러 다닐 거고 학교 전에 학교 방문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저희들이 다 따라가서 다 통역해드리고 학교하고 이제 주선도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첫날 입학할 때 동행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인터넷, 은행 계좌 등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비자 수속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쇼텀 동안 생활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현지 생활 지원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귀국 시까지 다 들어갑니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 네. 번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학원에서 받는 돈이 얼마냐. 이게 좀 엄마들이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네. 처음에는 이제 수속 대행료라고 유학생 1명이면 30만 원, 2명 이상이면 50만 원을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먼저 받고요. 한국에서 먼저 이거는 한국에서 먼저 보내셔야 되고 나중에 뉴질랜드에 도착하시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가족 회원 서비스 수수료라는 거를 한번 딱 받거든요. 딱 한 번 받고 체류 기간 내내 네. 1년, 2년, 3년 뭐 교육할 때까지 계속 뭐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뭐 간혹 이제 이게 국경이 이제 열렸다 닫혀 열리면서 이제 아마 오클랜드 공항하고 한국하고 2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저희들 그 가족 회원 서비스에서는 사실 오클랜드 픽업 공항은 이제 처음에 도착하실 때 한 번 저희들이 무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시 재입국할 때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추가 실비로 다시 이제 그 업체들한테 따로 주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떠드니까 재미가 없네요. 좀 질문 몇 개만 한번 좀 받고 갈게요. 이거 7월 달에. 이거 여기 7월 관련해서 또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뭐 궁금하신 거 조금 쉬었다 갈게요. 또 질문 좀 하나 해주세요.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예,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앤드루 쌤한테 듣고 대답해 드릴게요. 좀 전에 그 백신 2차 접종, 그러니까 아까 백신 증명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네. 17세 이상이면서 2차까지만 맞으면 됩니다. 3차 부스터샷까지는 여기 뉴질랜드에서도 치지는 않고요. 백신 네. 접종됐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맞는 모든 백신이 여기 뉴질랜드에서 인정이 되는 백신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까지만 다 맞으셨으면 됩니다. 하나만 맞고도 접종이 끝나는 백신이 있나요? 한국에? 그때 그 뭐가 있죠? 얀센인가 뭐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얀센? 아닌가? 얀센도 아마 인증 백신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든 2번을 맞아야 되는 백신이든 그게 이제 다 접종 증명서에 백신 종류가 나올 텐데 그거를 갖고 오시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질문 중에 보니까요. 12주 일단 쇼텀 했다가 얀센이구나. 한국으로 안 가고 호주나 여기 가까운 나라로 갔다가 비자를 받으면 들어오면 안 되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게 문제가 호주로 가서 이 비자 나오는 한 달을 또 거기서 지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생활 비용이라든지 거기 숙소라든지 그런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주나 이런 데로 들어갔다가 오는 경우에. 뭐 돈이 많으면 좋죠. 한국에 안 가고 그래요. 호주도 여행 호주 여행하고 중간에 저 피지나 사모아 저 남태평양 섬에 가서 한 일주일 있고 또 그다음에 다시 또 뭐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비자 신청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비자 신청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비자가 나오는 게 운이 좋으면 2, 3주 만에도 나올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한 6, 7주까지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일단 비자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한 8주 정도는 일단은 예상을 하시라. 8주는 계획하고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왜 이게 이제 저희가 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가슴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 이렇게 약간의 흔적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본인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보면 10가족 중에 한 3가족 정도는 가슴에 이렇게 흔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결핵을 알았었는데 본인이 못 느끼고 넘어간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민성에서 요거가 이제 승인이 나오기까지가 엑스트라 한 달 정도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가 제일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검사에만 걸리지 않으시면 보통은 4주 안에 다 나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뭐 지금 아까 특별 입국 4월 달에 특별 입국 허가되는 학생들의 뉴질랜드 입국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거예요. 그때가 돼야 그 전에 비자 학생 비자 발급 업무가 진행이 되고 학생 비자가 나와야 이제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4월 달 그러니까 5월 6월에 학생 비자 신청할 거고 계획은 7월 초 6월 말 7월 초에 입국해서 7월 25일 날부터 학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 입국 허가하는 중고생들이요. 그 다음에 지금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에 학생 비자 10월에 신청한다. 뭐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뉴질랜드에서도 신청은 가능하거든요. 하고 근데 뭐 이제 최소한 3개월 그 아까 얘기했지만 3개월 중에 이제 2달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연장을 할 거냐 여기서 학생 비자로 신청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끊어요. 이제 3개월로 끊고 3개월 되기 전에 한국 가서 신청을 해갖고 오신다. 뭐 이렇게 두 그죠.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이게 만약에 한국을 가셔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제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업로드 해 놓을 수 있어요. 서류를 전부 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제가 이민성으로 비자 수속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엄마들이 이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네. 뭐 비자를 뭐 이렇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엄마들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됩니다. 네, 저희들은 엄마들이 이제 도와드리는 기록을 거예요. 해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통역이나 뭐 기록하는 그런 네. 업무들을 저희들이 먼저 해드릴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비자 신청비가 얼마 정도죠 요즘에?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310불이 들어가거든요. 한 명당. 그러니까 한 2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비지터 비자 가디언으로 246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2만 원에서 20만 원에 22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비자비도 사실은 한 번 신청할 때 적지 않을 거예요. 세 그죠. 명이면은 거의 1000불 가까이 800불에서 900불 80만 원 80만. 정도 들어가나요? 네, 한 70만 원? 70만 원. 정도. 그래서 보통 예. 뭐 6개월 학비 내면 6개월짜리 비자 나오고 1년 학비 나오면 1년 비자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이나 10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 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5개 학기나 6개 학기 학비를 한꺼번에 나오고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그래서 한꺼번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그쵸.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자 기간은요, 학비를 낸 만큼만 비자 기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신청하시면 3개월 비자만 나오는 거예요. 3개월 학비를 내시면. 그래서 학비를 많이 내고 비자를 한 번 신청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 예. 여기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신체 검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엑스레이가 엑스레이가 여기가 300불 들어갑니다. 300불이면 24만 원 요즘 정도. 800원 정도니까 800원 정도니까 이제 24만 원. 24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한국이 그다음 조금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10만 원은 넘는다고 한국의 했어요. 지정 병원이 예, 이제 조금 올라가지고. 그래. 네.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그다음에 음. 삼육 백병원 저 강북 쪽에 하나 있고 부산 해운대 백병원. 네. 삼육병원이 강북에 있고 부산 해운대 백병원이 있고 그래서 4군데 중에서 엑스레이나 어머니들 신체 검사를 음. 이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갖고 오실 경우에는 신체 검사나 학비 납부나 이런 거를 먼저 한국에서 다 하신 뒤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혹시 지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개인톡으로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물론 법무사는 아니지만 과거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과거에 결핵이 있었던 분도 있었고요, 암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 비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본부는 이거를 이제 비자를 기록하고 이제 도와드리는 거지 저희가 법무사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좀 어려운 결정이라든지 좀 까다로운 부분은 저희들도 법무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어머님들한테 법무사님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지금 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 예. 검사,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네. 이민법상에 만 네. 11세부터는 학생 비자, 만 11세부터는 엑스레이만 찍으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디언 비자를 받으시게 되는데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체류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엄마들도 첫 해는 엑스레이만 있어도 됩니다. 첫 해는 6개월 이상이면 그러니까 12개월 첫 1년 딱 1년만 계시겠다 그러면 엄마들도 엑스레이만 받으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뭐 2년 3년 정도 이렇게 오래 계신다 1년 이상으로 이제 엄마가 같이 계신다 그러면 풀 메디칼 검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풀 메디칼 하고 엑스레이하고 2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풀 메디칼. 그래서 메디칼 검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엑스레이에서 뭐 학생 비자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뭐 이유가 나오는 건 별로 없는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메디칼 네, 검사에서도. 보통 이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건강하세요. 전혀 증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조금 까다롭게 구는데 비자 나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 흔적하고 그다음에 간염이 가장 걱정이죠. 간염, 네, 근데 간염도 액티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자 나오는데 결격 사유가 된 적은 없었어요. 현재 이제 간염을 가지고 계시고 치료를 받고 활동성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 질문하시는데 네. 4월에 큰아이가 특별 비자를 받게 될 경우 받았는데 아예 안 들어오고 7월 달에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이제 방문 비자 받았을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4월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비자 수속이 5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입학은 7월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질문이 이게 엄마랑 작은 아이, 큰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들어와요 뉴질랜드에. 그러면 이제 큰 아이는 미리 특별 허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7월 예를 들어서 아까 7월 5일이나 10일 정도로 볼게요. 7월 10일 날 이제 큰 아이는 학생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거고 이 엄마도 사실은 비지터 비자로 올 수가 있어요. 같이.
그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비지터 비자가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엄마 비지터 비자, 그다음에 둘째나 셋째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 비자, 아니 그러니까 학생 비자 한국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비지터 비자로 이렇게 입국 가능합니다. 그 비지터 비자다는 게 NZ ETA 비자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또 지금 채팅으로 한번 볼까요? 질문이 제가 지금 채팅에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뭐가 있죠? 아까 저 그 백신은 2차까지만 맞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얀센은 한 1차만 맞아도 되는 거고요. 1차만 되면. 아, 그리고 이제 7월에 일단 단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보통 연중에 3개월 미만으로 학교를 결석할 경우에는 학년 진급하는데 전혀 저희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장기로 계시는 경우에 그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에 요거 양 사장님이 더 설명이 나을까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년을 낮게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 단기 3주 요거는 예. 조금 이따 요 이건 뒤에 뭐 이거는 많이 케이스가 아니니까 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7월에 그냥 단기 네. 예를 들어 한 달 살기 7월에 관광 비자 그러니까 아까 NZETA라는 사증 가지고 와서 3주 이상 우트모타이 칼리지에서도 학비 같은 것도 이미 다 보내주셨는데 3주 뭐 5주 6주 8주 9주 10주 이렇게 단기만 하고 한국으로 가겠다 이게 한국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3개월 미만 결석은 뭐 학년 진급에 출석 일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학년 진급하는데 그러니까 그 3개월까지는 뉴질랜드에 있다가 다시 한국 학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 출석 인증 뭐 결석은 문제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상관이 없고 이런 학생들도 우리 이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뭐 그룹으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뭐 현지 가정이나 한국인 집에 홈스테이 하면서 지나갈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뉴질랜드 가정에 지금 현재 홈스테이 비용이 한 270불 정도에서 300불 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24만 원에서 25만 원 미만 정도 키위 홈스테이 한 주 금액입니다. 우트모타이 칼리지 그 비용표 보면은 키위 예. 집을 270불로 했는데 상당히 좀 저렴하죠. 사실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23만 원씩이라고 그러면 여기 물가상 뭐 아직 좀 이게 저렴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한국인 집은 좀 비쌉니다. 한국 뭐 수입 식품을 먹어야 되니까 한국 홈스테이 집은 좀 올라가고요. 지금 아까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 아까 7월에 특별 허가 입국생으로 큰아이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미리 학비를 뭐 최소 6개월이나 1년 이상 학비를 내고 학생 비자를 갖고 오는 거니까 큰아이는 계속 여기서 유학하고 있고 그다음에 엄마랑 둘째는 뭐 비자 때문에 한국에 잠깐 갔다 오겠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여기서 물론 비자 신청해서 엄마랑 둘째도 여기서 학생 비자 신청해서 받아갖고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장기로 살 집으로 이사해서 같이 이제 살아도 물론 당연히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인수인계 해가지고 여기서 7월에 나가시는 분 집을 인수를 받으셨다가 이제 한국 가실 때 이제 10월에 오시는 단기분한테 잠시 이제 집을 빌려주시고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에어비앤비에 3개월을 사시다가 10월 달에 이제 새 집으로 입주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죠. 그때 비자 신청해서 비자를 받게 되면 그죠? 지금 7월 달 아까 숙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내용도 제가 나중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 보내드릴게요. 아직 공개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7월에 오셨을 때 숙소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여행하고 임시 숙소에서 일단 지내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으로 7월에 귀국하시는 집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숙소 옵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들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임시 숙소는 장기 1년 지금 현재 엄마들이 살고 있는 집들 평균 한 650불 정도 600불 650불인데 이거보다는 아마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뭐 거를 찾다 보면 700불에서 한 1000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집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단기간 있는 집들은. 그 단기간 집들 중에 지금 한 분 이제 교민분이 내놓으신 집이 있는데 규모가 좀 커요. 방 4개에다가 뭐 욕실이 2개 있는 그런 집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 생각에 두 집이 같이 들어와서
지내시는 것도 이때 생활비 측면에서 조금 세이브가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 숏텀에 같은 집에 이제 두 가족이 들어갔을 때 나이 연령대가 비슷할 경우에 이게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즐기려고 왔는데 오히려 이 같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갖고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한 집당으로 어떻게든 집에 넣어 보려고 많이 애는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궁합이 잘 맞으시는 두 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큰 집이죠. 방 4개, 네. 화장실 2개. 그러니까 거기. 부엌을 이제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마 네. 최대한 단기로 올 때는 비용적인 면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집에 그렇게 큰 집 같은 경우는 두 가족이 들어가서 같이 처음에 좀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쵸. 외국에 나오면 예. 첫날 밤에 뭐 잠도 못 주무시는 엄마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라면 조금 그런 분들은 그런 케이스도 있다. 예를 네. 들면 뭐 조그맣게 우리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있고 당연히 큰 집에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가족들하고 의논할 때 이런 것들은 다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사실 좀 용감하신 분들은요. 키위 홈스테이를 원하시는 분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어머님하고 뭐 아이 하나 정도인 경우에는 키위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7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날씨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실 여기는 여름이 11월부터 시작이 돼요. 11월, 12월, 1월, 2월이 제일 날씨가 좋고요. 7월이 여기는 한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밖에 체감 온도는 10도에서 뭐 15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늦가을이라든지 가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체감 온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느끼는 온도가 그 실제 온도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온도는 실제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춥지? 특히 집 안에서 좀 춥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오실 때는 파카 같은 종류, 이렇게 얇은 파카, 가벼운 파카 정도를 가지고 오시면은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기가 돼서 비도 좀 많이 와요, 7월이.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겨울이라고 해서 한국 같은 겨울은 아니잖아요. 다 영상 네. 뭐 제일 밤에 추울 때가 영상 3도, 5도거든요. 네. 밤에 추울 때. 근데 네.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내복이나 뭐 실내 온도 자체가 한국보다는 조금 낮아지니까 굉장히 춥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내 대비, 그러니까 옷을 조금 두꺼운 거 가져오고 뭐 집 안이 좀 쌀쌀하니까 집 안에서 아이들이 입을 긴팔 뭐 내복이나 뭐 편한 잠옷 같은 거 이런 거 좀 준비해 오시고 히터 있고 히트 펌프 다 있잖아요. 히트 네. 펌프 있고 전기 담요 예. 있고 뭐 개별 일렉트릭 히터 같은 거 많이 음. 있으니까 음. 엄마들이 돈을 조금 전기료를 조금 더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 아픈 거보다는 전기비 조금 더 써가지고 건강하게 재밌게 지내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 지금 이제 10월 달 거 이제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10월 달에 귀국하시는 집이 한 집 있어요. 저희가. 아마 이제 이것도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입국 날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예. 7월, 8월, 9월, 10월 막 이렇게 계속 뭐 매달 조금씩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가시는 집이 있으면 그런 있기는 집이랑 있는데 연결해도 되죠. 맞네. 형제가 세어하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말에 가시겠네요. 그러면 현재는 없어요. 네. 현재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이제 집이 나오는 거를 미리 보고 저희 이제 그 집 담당이신 알리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하고 연락해가지고 트레이드미라고 여기 나오는 부동산들을 전부 한국에 보내드려 갖고 이제 의논을 해서 집을 미리 이제 찾고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왼쪽에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12월에 귀국하는 집들도 사실은 15집, 20집 정도 될 거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보면 한 15집 정도. 네. 그러니까 12월 학기가 12월 10일, 15일 이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15일 날에서 20일 사이 귀국하는 집이 한 대여섯 집. 그 다음에 신년 연휴 끝나고 1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귀국하는 집이 한 10집. 아마 요 정도는 이제 렌트집 살림 차량을 이렇게 같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때 입국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요. 그러니까 가령
9월, 10월에 와서 임시숙소에서 2, 3개월 지내시면서 그런 집들 방문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미리 계약을 하게 되겠죠. 9월, 10월에 입국하신 분들은. 그래서 12월 달에 그분 나가면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그런 작업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9월, 10월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7월처럼 10월 달도 3개월 비지터 비자 갖고 입국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바로 와서 10월 학기에 뭐 한 8주, 9주, 그러니까 텀 4에 여행하고 그때 임시 숙소에서 머물면서 아이들 학교 좀 다니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비자 신청해서 연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해로 여기 뉴질랜드에서 그러면서 연장하면서 렌트 집도 찾아서 그런 집하고 연결해서 계속 연장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9월이나 10월에 들어오셔갖고 임시 비자로 들어올 경우에는 집 렌트라든지 그 전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비자 없이 하기가 힘이 드니까 일단 임시 숙소에 계실 때 저희가 이제 비자 신청 빨리 가능하면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비자 받으면은 이제 입주 이제 그분들 집을 인수인계 받으셔갖고 들어가시면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뭐 우리가 귀국하는 집들이 뭐 네. 7월, 8월, 9월 뭐 한 집씩 이렇게 뭐 갑자기 또 뭐 사정에 따라서 또 귀국하는 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런 집들 저희들이 이제 도착하는 날짜를 이제 어머님들이 정하시게 될 거예요. 올해 상반기 중에 상황 보시고 우리 집은 7월이다, 8월이다, 뭐 9월이다, 10월이다 이렇게 대략적인 여기 이제 입국 계획하는 날짜를 알려주시면 이제 바로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집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을 다 최소 한 달 전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달이면 그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월이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은 뭐 이건 뭐 간단하니까 네. 뭐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10월 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학비하고 신체 검사를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 10월 1일부터 학생 비자 신청 가능하다. 그럼 빨리 입국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전에 학비랑 신체 검사를 다 받고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민성에서 접수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보내서 빠르면 뭐 4주, 5주, 6주, 늦어도 8주 안에는 다 나온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빨리 오시는 집은 그러면 뭐 12월 초 정도, 11월, 12월 중에는 오실 수 있고 천천히 오실 분들은 뭐 1월 20일까지 다음에 학기가 2월 1일 날부터 시작하니까 네. 뭐 1월 중순까지 이제 자 편한 대로 이제 오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귀국하시는 집이 이제 아마 최대 뭐 한 20집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은 20집 25집, 미만일 것 같아요. 20집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인수를 이제 하게 될 거고 임시로 잠깐 계시다가 그분들 나가는 날짜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점이 좀 많죠. 단기로 계시면서 일단 적응하시고 여기 어디가 좋은지 보시고 학교 선택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시고 날씨적인 것도 날씨 봄이죠. 좋은 것도 봄이라서 네, 좋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 집들도 여기 와서 직접 보시고 이제 렌트집 고정 계약 뭐 인수인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적응도 그렇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풀로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정착 서비스나 이런 것들 뭐 여기 이제 오시는 이제 가족 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뭐 직원들이 계속 충원되니까요. 어머니들 뭐 이렇게 오시는 거 저희들이 다 그동안에 제가 15년 이상 17년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뭐 고생 최소한으로 하고 예. 돈 다른 데 허투루 쓰지 않고 여기 오시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이 절약되고 시행착오 없고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많이 네. 많으니까요. 그런 그쵸. 부분 안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으로 텀4 학기에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학기가 10월 17일부터 12월 15일 정도 한 9주 정도거든요. 요 마지막 학기가 이때 단기만 하고 한국으로 가셔도 된다는 거죠. 단기하고 단기 어학연수생들도 이때 가능하고요. 음소거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누구 뭐 질문이 있는 건 아니시죠?
지금 일단은 이렇게 뭐 10월 달까지 일단 다 해놨고요. 뭐 재밌는 것도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근데 지금 저희 음. 유학원에 같이 있는 아카데미에 세라 쌤하고 정수 선생님 지금 저기 설명 조금 드리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 2시에 예, 잠깐만 마지막이니까 예, 5분만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아마 제가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있는데 뭐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생활 물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단기로 와야 오시는 가족들이 비용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네네. 여기다 조금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단기 숙소, 세 번째 렌트카. 처음에 왔을 때 렌트카를 해도 되고 뭐 차를 사갖고 바로 중고차를 사도 되지만 렌트카 대여는 하루에 5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이러면 한 중급 정도 되는 거고요. 렌트카가 네, 하루에. 예, 조금 싼 경우에는 50불 정도 뭐 선도 제일 있을 싼 수 거는 그 정도 있어요. 있을 거고 단기 숙소는 지금 방 2개, 3개, 4개 뭐 에어비앤비나 홀리데이 하우스인데 아마 장기 렌트집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전기나 인터넷, 물세가 네.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 네. 다음에 이제 호텔 이제 우리가 부엌이 딸린 콘도식 민박이거든요. 가족형 민박 이게 콘도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모텔이라고 그러는데 하룻밤에 보통 2명, 3명을 기준으로 한 300불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밥을 직접 해 드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 비용, 만약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타우랑과 시티 안에서는 한 번 움직일 때 한 40만 원, 50만 원이면은 뭐 충분히 이 직원들이 와서 짐을 다 날라줍니다. 이삿짐 업체에서. 이삿짐 업체에서 들어가. 기름값이 요즘에 좀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지금 1,800원 정도 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네. 기름값 엄청나게 올라서 이게 좀 빨리 떨어져야 돼. 2,003불이면 얼마야? 2,400원? 3불이라고 치면은 한국 돈으로 2,400원 400원. 정도가 되죠. 한국은 리터당. 1,800원인데 예,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조금 올랐어요. 올랐어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뭐 월 여행 중에 우리가 비용이 아마 식료품이나 생필품 정도 얼마 정도 살 거냐. 근데 대략 한국이랑 물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싸보면 고기값이 싸고 야채값이 야채값이 조금 비싸. 비싸고. 네. 근데 요즘 이제 물가가 한국도 좀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서 요즘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을 쓰는 그런 식료품 가격은 한국에서 뭐 드시는 것만큼 여기서 아마 똑같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슈퍼 가면 라면, 햇반,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한국보다 조금 비싼 거지. 이게 다 수입식품이니까. 뉴질랜드 슈퍼에서 보면 이제 한국이랑 비슷할 거고. 외식 비용 뭐 짜장면도 15불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12,000원, 13,000원 정도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짜장면 한국에 한 8,000원 할까요? 그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도 네. 있고 뭐 이런 건데 휴대폰도 휴대폰은 여기는 페이 애즈 유고라고 해갖고 달마다 그냥 쓰는 사용료가 한 20불 한국 돈으로 16,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핸드폰은. 그다음에 인터넷은 집에 뭐 네. 보통 한 달에 무제한이 한 100불 정도, 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세 같은 경우는 집에 여름에 한 150불 평균 3인 기준으로 한 여름에 한 150불, 200불 정도. 200, 150에서 200. 그다음에 네, 겨울철에는 한 16만 2배, 한 네, 400불, 300불? 300, 400불 뭐 네. 요 정도 전기세가. 예, 전기세가 조금 수도 비싸죠. 요금은 월에 뭐 한 4, 50불, 50불 정도, 70불? 보통 5만 한 원? 3개월에 100불에서 150불을 내거든요. 3개월에 한 10만 원. 예. 수도 요금 요 정도 돼입니다. 지금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잠깐 우리 좀 쉴까? 그러면 우리 학원에 타오랑과 아카데미 선생님들 2분 모셔가지고 잠깐 네. 학원에 우리가 이제 7월이든 8월이든 와가지고 아이들 학교 단기로 오는 경우에 단기로 공부하는 중이든 뭐 장기로 계실 때든 타오랑과 아카데미에서 우리 학원에서 뭐 어떤 수업이 가능한지 그런 거 간단하게 한 3분, 5분 정도 하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제 시작할게요. 오세요. 네. 오세요. 앉으세요. 자, 2분이 앉으세요. 아예 창에서 앉아서. 네. 지금 우리가 2시 30분에 끝내 여기 네. 2시 한 3분, 5분 충분하려나? 네. 여기 앉아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오랑가 아카데미의 김세라 선생 그리고 이정수 선생입니다. 네, 저희 타오랑가 아카데미는 타오랑가 유학원과는 형제 관계여서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어 서브젝트인 영어, 수학, 과학의 주 과목들을 방과 후 수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부류를 보면 보통은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미 유학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을 미리 경험을 해서 어떤 경험을 미리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혀 그런 환경에 노출이 없다가 뉴질랜드에 오면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레벨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영어권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또 와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과 또 공부를 잘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 성적과 더불어서 우수한 학업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과목들을 뉴질랜드 커리큘럼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과목을 영어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스트레스가 사실은 그 조금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그리고 또 이제 각 열심히 준비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학교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한 수업들로 인해서 타오랑가에 거주하는 그 많은 유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또 키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아주 많이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등, 중등 과정에서는 주로 영어와 수학에 좀 집중이 되는 수업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중등 과정 이후에 중학교 과정, 그러니까 중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그 고등학생 학생들에게는 영어 수학과 더불어서 또 고1 필수 과목인 과학 수업을 주로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필수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가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각 과목에 1시간 30분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한 과목당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두세 과목 정도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수업은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를 참석을 하는 게 보통 평균이고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집에서만 그리고 또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 과목만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우선적으로 보다는 각종 야외 활동이나 예체능 과목도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승마를 배운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런 과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보다는 많은 학원 수업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과목당 12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2과목, 3과목 조금 더 욕심에 따라서는 더 많이 지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저희가 이제 와서도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목들 중에서 또 이제 그 미리 조금 준비해서 오실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 그 뉴질랜드의 영어가 일반 저희들이 또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과 또 어떤 환경에서 노출이 됐는지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뉴질랜드 선생님들과 수업을 통해서 경험을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학원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5% 할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이외의 학생들만 생활하는 관리형 유학생 혹은 칼리지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고등학생들의 관리를 도맡고 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고등학교 학력 제도인 NCA나 혹은 대학 입학, 진학 컨설팅을 맡고 있으니까요. 뭐 고등학생들의 뭐 학교 과목이나 대학 입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지금 카톡방에 올라가 있는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잘 안 보였었는데 일단 카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카데미 웹페이지 academynz.com 그리고 카카오톡에 제 거 첫 번째 위에 있는 거가 제 거 카톡 그리고 정쌤 카톡으로 해서 그 아카데미 수업이나 아니면 학교 커리큘럼 등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아카데미 수업에 관련한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그러면은 네, 저희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카카오톡이나 그거를 지금 앤드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네, 여기 하나 여기다 올렸어요. 채팅방에다 올렸어요. 네, 아, 그럼 오케이. 굿. 아니, 두 분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다음 게 바로 시작해야 돼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펜 가져가셔도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2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질문 몇 개만 좀 받고 그다음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시 반에 다음 게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채팅에서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질문은. 그리고 네, 이거 좀 볼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이고, 뷰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게 키워지진 않나요? 크게 뜨면? 예. 그러면은 마이크 한 번도 못 쓰시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끝나시는 것 같아요. 좀 지루하지 않으시려나? 계속해서 듣기만 들으시면? 아이고.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쨌든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 마음이 굉장히 좀 바빠졌어요. 저희들도. 예, 생각도 많고요. 3, 4, 5월 네. 지나면 이제 7월부터 바로 이제 오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현지에서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은 저한테 보이스톡이나 질문이 뭔가요? 채팅창 열어. 저기 약간 줄여면. 7월 그 단기 캠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만 이거는 뭐 7월 캠프는 학생들만 참가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통 만드는데요. 뭐 한 달 살기 뭐 아니면 학생들만 4주짜리, 6주짜리, 8주짜리 이런 것도 만들긴 했는데 이거 장기로 오시는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영어 캠프도 일단은 단기만 하고 한국으로 갈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하나 프로그램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 그 엄마들 가디언 비자는 원칙적으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9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영어 배우러 1년 내내 다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그 시간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비자 신청하실 때는 그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셔서 일단 스시 가게라든지 어디에서 이제 잡을 구하셔서 그쪽에서 이제 잡 오퍼라고 해가지고 고용 계약서를 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비자에 대해서 이제 조건 전환을 신청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거는 뭐 여기서 네. 알려드릴 테니까 가능합니다. 또
마이크 한번 써보세요. 누구신가? 아무도 안 쓰시네. 여기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그 9월 24일인가 그 서울에서 박람회 개최는 확정인가요? 네, 9월 네, 24일. 네, 네, 거의 네. 확정입니다. 그죠? 네. 지금 그러면 네. 그 10월에 비자 받아서 12월에 들어가려고 저희는 예정인데, 네, 네. 네, 네. 그러면 9월경에 이제 학교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9월 24일 박람회 때 네. 참석을 해서 네. 혹시 학교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봐. 네,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 부분이 조금 가능합니다. 우려가 돼서, 왜냐면은 그 10월에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9월에 그 학교 부분에 입학 허가를 받고 네. 학교를 결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왜 내용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박람회 때 혹시 마음이 바뀔까 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한국 갈 때는 각 학교에 어떤 자리가 빈 자리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그동안에 입학 와서 받은 학생들한테 최소한 계약금은 먼저 내라고 할 겁니다. 박람회 전에. 네, 확실하게 내년에 올 거면 계약금 네네. 뭐 1,000불이나 1,500불, 100만 원 정도를 먼저 내고 자리를 확보를 해라 이래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계약금 받은 학생들 빼고 나머지 빈자리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팔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학교를 바꿀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음, 이런 네네. 부분만 미리 아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희는 2년 전에 계약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셨죠. 그러고 나서 윤진혜죠? 이제 학교가 바뀐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 계약금은 유효한 거죠? 학교가 안 바뀌면은 계속 저거죠. 아니,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교가 어쩔 수 없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죠. 가능하죠. 예, 그거는 2년 전에 했기 네,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이게 예. 초등학교가 아니라 내가 네네. 늦어서 인터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환불해 달라 그러면 환불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누구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훈이 엄마인데요. 네. 네. 그러면 부산에서도 백스코에서도 하는 게 일정 그대로 차질이 없나요? 지금 코엑스는 9월 24일이고요. 그다음에 백스코에서 할지 거기 옆에 이제 그랜드 조선이나 뭐 패러다이스 호텔 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는 9월 25일 날로 픽스를 해놨고요. 장소는 백스코로 아마 백스코가 하지 될것 않을까 같아요. 싶어요. 네. 올해는. 네. 그럼 백스코에서 한번 다시 뵐게요. 네, 그래. 그럼 좋죠. 네. 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국에 가면은 보통 박람회 전에 한국에서 개인 가족별로 다 만나고요. 네. 부산에 가도 부산에서도 시간이 나오면 그 이후에도 또 박람회는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올리브 실장님이나 저랑 또 가족별로 또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30분이라 지금 너무 좀 힘든데 예. 이상 오늘은 이대로 마치고요. 네, 개인별로 카톡 주시면 저희들이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날까요? 네. 오늘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서 끝나고 저는 2부 줌 링크로 갈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2부 링크로 다시 들어오세요. 네.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2부로 들어갈게요. 네. 또 연락드릴게요. 네. 또 개인적으로 연락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이제 끝났겠죠? 잠깐만. 됐고 그다음에 자 끊어요. 2부로 갈게요.